이게 신고가 된 거잖아요. 그죠? 신고된 거니까 신고된 방법이 바로 총평균법이 되겠습니다. 평가도야. 총평균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차이가 없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왜냐면 지금 현재 신고된 적법한 신고 방법이 인정하는 것이 총평균법으로 바뀌어졌으니까 매칭이 된다 이 말이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 밑에 것만 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여기서 학교 등록해서 뭡니까? 까먹기 전에 뭡니까? 이게 세무조정 밑에 들어가야 되네. 참. 이게 바로 안 들어가네. 여기에 금액이 있어야 들어가는데요. 자, 그러면 조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제품 볼게요. 그래서 회사가 계산한 금액은 500. 임의 변경이니까 당초 신고 방법은 총평균법 600, 선입선출법은요 700. 700 이렇게 되니까 200이잖아요. 그죠? 200 할 때 펑션키 8에서 제품평가감을 뭡니까? 제품평가감 해가지고 여기 200을 쳐요. 그래서 유보를 일단 해요. 대신에 여기에서 지금 활성화됐을 때 전기 뭡니까? 전기 원재료 평가감 80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치고 여기 두 번째 뭔가요? 감소가 되겠습니까? 할 때 좀 해놔라 이거죠. 이게 좀 꼭 보면 까먹는다는 거죠. 근데 K랩은 바로 거기서 등록할 수 있지만 얘는요 밑에 하단 부분에 조정이 활성화돼야지 이걸 그죠? 뭐 이렇게 이 팝업이 뜨도록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일장에 일단은 있겠죠, 그죠? 근데 좀 자동 추인 챙겨보라 이 말이죠. 아깝잖아요, 그죠? 세 문제 넣으면 이게 2점이라고 보면 돼요. 뭐 1점하고 가중치가 다를 수 있으나 대부분 그렇게 되니까요. 자, 이거 하나 하고요. 건건별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자, 이 제공품은 무신고예요. 그런데 회사는 후입선출법으로 320 했어요. 근데 무신고시 가요. 그럼 무신고시 방법이 380이잖아요. 그죠? 그럼 60만큼이 뭡니까? 추가적으로 더 조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펑션기 8에서 제공품 평가감 60. 이게 뭐 발생? 이렇게 해야 돼요. 제공품 평가감. 근데 정선생님 읽어보면 제공품 평가감이라는 게 없어요. 자동 완성이. 그런 것들은 직접 입력해야 되죠.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재고자산 평가감 해주세요. 근데 FM은 이렇게 해야죠. 그렇게 해야지 도대체 어디가 감되어 있는지를 알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관용적으로 이렇게 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복귀되고 그 다음에 원재료까지 마무리해야 되죠. 원재료 해서 원재료는 총평균법에 따라 잘했다 이 말이에요. 140. 신고하는 방법도 조정이 없죠, 그죠? 여기까지를 마무리하시면 그걸로 득점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재고자산 평가 조정 명세표는 그죠? 조금만 익히면 어려운 건 아니에요. 전기 감된 거 유보 추인하고, 그죠? 추인해서 마이너스 유보하고, 감 유보만 좀 알면 되겠죠, 그죠? 감은 나타나면 유보다, 그죠? 입금 조정이다. 이렇게 보면 감 유보, 증 마이너스 유보, 그죠? 전기에 감 유보 있다면요, 단계는 마이너스 유보고, 전기에 평가 증이 있다면요, 올해는 유보가 추인되겠죠. 왜냐하면 전기 평가 증이란 말은 전기에 뭡니까? 증이니까 마이너스 유보였으니까 단기는요 유보가 되니까 그 반대 조정에 대한 매칭만 좀 합니다. 그래서 감유보 알겠죠? 감유보 감 나타나면 유보다 그렇게 좀 익히다가 나중에 정확히 잘 아시면요 감 따먹는 거 생각 안 해도 돼요.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뭐 우리 재고자산의 있죠 평가 조정에 대한 2개 정도 해봤습니다. 아마 TAT는 이 정도 수준에서 대부분 우리가 기출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익히면 되지 않을까요? 예? 안 하냐고요? 했는데? 예, 제가 그렇습니까? 여기 했는데 80? 제가 손이 빨랐나 하여튼 이렇게 조금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 추인합니다. 법인 조정 가서 다시 우리가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다시 본 문제, 그 다음 기본 문제를 봐야 되지. 지금부터는, 그 다음부터는요, 좀 뭐냐 하면 좀 짜실짜실하죠, 그죠? 얘가 지금 모의고사네요. 모의고사 아닌가. 우리 본 문제, 이거 제가 수행했던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뭐 쭉 나와 있겠죠, 그죠? 얘가 이렇게 했나? 무신거, 뭐, 그죠? 뭐 이렇게 돼 있네요, 그죠? 근데 이거 틀렸다고 뭐 틀렸다 할까? 저는 그 어머니입니다. 뭐 이 세무조정이 맞아야지, 그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서식에 매칭하는 방법도 좀 알아야 되겠는데 안 해봐서 굉장히 낯설어요. 서식이 여러분들을 많이 안 해봐서 낯선 거지 어려운 건 아니에요, 솔직히. 한 줄에 대한 조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많은 얘기를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좀 그래요. 그 다음에 외환차손익인가? 맞나요? 선거비용 아닌가? 얘가 지금 그럼 얘부터 해야 되겠네? 511페이지네요. 51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화자산 있죠? 평가차손익 조정이 있네요. 그죠? 자,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거 어려운 건 아니고 대신에 여러분들이 좀 익혀야 될 부분이 있다라면 외환회계에 대한 얘기를 좀 할 수 있어야 되죠, 그죠? 외환회계에 대한 우리 이해가 없다라면 이거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특별한 논리가 있는 건 아니니까요. 우리가 한번 이걸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법인이 외국하고 거래가 많아지면 결국은 받는 대가 중에 외국 통화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이 외국 통화는요, 받아가지고 나중에 완결될 때까지 환율에 따라 변동할 수 있어요. 내가 받고자 하는 외화 채권 채무가 뭔가 변동할 수 있다고요. 그럼 환율 때문에 변동된 있죠. 채권과 채무의 금액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 회계기준에서는요, 그걸 환율 변동 손익이라 합니다. 그래서 환율의 변동에 따른 손익을 인식하도록 해요. 그리고 그 인식을 두 번 합니다. 두 개로 합니다. 기말에 한번 평가할 때 있죠. 한번 하고 기존에 완결 때 한번 두 개로 이루어져 있고요. 기말에 하는 걸 뭐라고 합니까? 개정 과목이 환산에 들어가요. 환산은 평가라고 보면 됩니다. 환산은 평가라고, 평가를 언제 한다고요? 기말에 하니까 외화 환산이 들어가면 기말 분계고, 그럼 기종의 환율 변동도 나타날 거 아니겠습니까? 요거는요, 환차액, 환차손이에요. 그래서 기말로부터 완결까지의 거래 있죠, 변동. 요거는 외환차액, 외환차손. 그래서 딱 구분되는 게 뭐냐면, 기말 분계는요, 환산 들어간다, 환산 이익이냐, 손실이냐. 기종 분계는요, 완결 거래니까 외환차액이냐, 차손이냐. 어차피 환율 변동하는, 환율을 적용하는 것 같다, 그죠? 자, 그거에 대한 얘기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회계 기준대로 했다라면요,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자, 옛날에 얘기를 좀 하죠. 우리 법인세법에 이 외화자산 평가 차손익을 어떻게 볼 건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평가한 금액을 우리 단기매매증권의 평가 손익이랄지 이런 것들은요, 법률에 의하지 않고 자의적이라고 봐서, 임의적이라고 봐서 다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단기매매증권 평가 정한 건 어떻게 됩니까? 이권불산입하고 마이너스고, 평가 감한 거는, 평가 손실은 손권불산입하고, 그죠? 뭐 유보하고, 뭐 이렇게 지금 조정이 될 거예요. 그러면 외화자산 부채에 대한 평가도 뭡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냐? 임의적이진 거 아니냐? 라고 해서 뭡니까? 전부 다 뭡니까? 다 부인에 마땅한 거 아니냐? 그래서 옛날에는 부인했었어요. 부인했다고요. 그런데 곰곰이 보니까 얘도 뭡니까? 보통 외화 기말이 평가하고 보통 완결 거래가 그 다음 연도에 전부 다 있죠. 소멸되고 그러다 보니까 두 개의 연도를 통틀어서 뭡니까? 불필요하게 조정이 일어났다가 추인되는 이런 걸 반복하니까 조금 뭡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본거래가 굉장히 탄력성을 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2000년대 들어서면서 외국과의 뭡니까? 굉장히 자본의 탄력성을 유지합니다. 우리나라의 연기금이 전 세계에 투자 안 하는 데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제 한때 광풍을 일으켰던 펀드가 뭡니까? 친디아 펀드, 그죠? 그죠? 차이나하고 뭡니까? 인디아 이쪽에 막 투자하고 뭐, 그죠? 중동에 투자하고 그런 펀드들이 뭡니까? 전 세계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우리 삼성전자 외국 주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자본이 뭡니까? 서로 굉장히 탄력성이 있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일상화됩니다. 그래서 조정이 번거로워서 우리 현재 법률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렇게 평가 차손이 가는 거 있죠. 평가 손실을 계산하는 거 있죠. 무조건 인정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법은 어떻게 되냐면 그런 것들을 외환 환산 손익은 당해 연도 뭡니까? 당해 연도 입금 뭐는 뭡니까? 송금에 산입한다는 규정으로 바뀌었다고 봅니다. 다 인정해준다. 대신에 우리가 지금 기준 있죠. 이 환율 변동을 삼는 기준 환율이 뭘까요? 네, 그죠? 여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뭡니까? 이게 중요하죠. 현재 매매 기준율. 그죠? 제정된 매매 기준율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뭐냐면 외환거래법에 따른 매매 기준율 혹은 제정된 매매 기준율에 의해서 평가한다 이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세법에서 환율 적용은요 이렇게 됩니다. 환율은 기말 현재, 환율은 기말에 뭡니까? 기말 시점에 우리가 기준 환율, 기말 시점에 기준 환율에 한다. 이 기준 환율이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기준 매매 기준율 이거죠? 그럼 또 재정 환율이라고 들어본 적 있습니까? 재정 환율 만들어 봤나요? 재정 환율이 한다. 여기 보면 평가한 경우에 제정된 매매 기준율 이렇게 돼 있죠. 재정 환율이랍니다. 그럼 기준 환율과 재정 환율은요 같은 개념이에요. 기준 환율은 뭐냐면 전 세계 통화에 있죠. 환율은 화폐의 교환 가치지 않아요? 교환의 기준이 되는 그죠 기축 통화가 뭡니까? 기본 통화가 당연히 US 달러예요. 원달러 환율, 우리나라 돈과 US 달러의 환율을 기준 환율이랍니다. 그리고 다른 외환은요 기준 환율이 아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뭡니까? 재정 환율이라고 불릴 뿐이다. 어차피 환율은 똑같은 거다. 그러니까 엔화는요 기준 환율이 아니에요. 재정 환율이고 유로화, 그죠? 중국, 그죠? 위안화 이런 거 있잖아요. 전부 다 이런 건 재정 환율입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뭐 환율이니까.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기말 환율에 의해서 뭡니까? 평가한다. 이렇게만 보시면 됩니다. 이 말이 그런 거죠. 그러면 회계 기준에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회사가 기말에 이 방법에 의해서 기말에 있죠. 기준 환율에 따라 평가한 금액을 계산했다라면 세무조정이 없어요. 근데 시험은 어떻게 낼까요? 그걸 다르게 내라고 하는 거죠. 다르게, 회사는 다르게 평가했대요. 세법은 이런 입장을 취하는 거예요. 세법은 기말에 뭡니까? 텍스는 이거예요. 이 방법이 안 돼, 그죠? 그런데 회사가 이 방법에 했다라면 이거는 기업의 기준하고 똑같아요. 그럼 차이가 없는데 꼭 시험은요. 회사는 뭡니까? 이 방법에 이 환율에 의하지 않고 뭐를 했다. 뭐 이런 거가 그죠? 그래 차이가 날 거 아니에요. 그죠? 뭐 그런 정도의 얘기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여기서 보면 앞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점은 이 화폐성이라는 개념만 우리 환율의 대상은요. 외화자산의 평가는 화폐성만 국한해요. 그럼 이 말은 비화폐성은요. 환율 변동 인식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죠?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이거 꼭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화폐성 자산부채는 뭐냐면 해당 화폐액이 고정되어 있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거 외상 매출금, 외상 매입금 그런 거, 그 다음에 미수금, 미지급금 그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이에요. 근데 선급금, 선수금은요 그냥 계약 조건을 위해서 먼저 주고 받은 건데 이런 것들은요 비화폐성입니다. 그러니까 선수금하고 선급금은요 환율 변동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화폐성 자산에만 국한한다는 점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뭐 그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화폐성이 뭐냐 했을 때 여기에 그래 조금 좀 잘 돼 있네요. 왜 화폐성? 우리가 지금 외상 매출금, 뭐 대여금, 뭐 미수금 이 정도만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 좀 보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거, 그러니까 시험 문제 전부 다 외상 매출금, 외상 매입금, 장기 차입금, 장기 대여금 전부 다 이렇게 나타나는 이유가 화폐액이 그죠? 우리가 거래할 때 고정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화폐성은 왜 안 할까요? 왜 평가하지 않을까요?
그게 뭐냐면 화폐액이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뭡니까? 그 굉장히 변동하기 때문에 평가한다는 자체에 부정성을 가질 수 있고 복잡해요. 그게 하기 힘들다 이거예요. 이상과 현실은 다르죠. 아무리 그죠 환율 변동을 다 인정하려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녹여낼 수 없는 한계가 있다면 못하거든요. 그래서 녹여낼 수 있는 고정되어 있는 화폐성 자산에 대해서만 뭡니까? 환율 변동을 인식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비화폐성의 가장 대표적인 건 이 두 가지만. 선거금과 선수금은요. 다른 거 다 모르더라도 이 두 개는 뭡니까? 좀 알아주세요. 선거금과 선수금은요. 비화폐성 자산이다. 물론 또 여기에 이견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들어가 보면 또 아주 예외적인 거 있어요. 그거 우기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건 재무회계의 논쟁이고 일단 우리는요. 그냥 아주 일반적으로는요. 선수금과 선거금은요. 비화폐성. 그죠? 외상 매출금과 외상 매입금, 장기차입금, 대여금은요. 화폐성. 이렇게만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평가는 이렇게 한다는 거고 그러면 되겠습니다. 외화 채권 채무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건데요. 그럼 요거 여기 나와 있는 이제 기본 뭐 이런 정리할 것도 없어요. 그것만 알면 됩니다. 요거 한번 해보고 여기에 있죠. 우리 적용을 한번 조정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책으로 보면 지금 이게 몇 페이지인가요? 513페이지죠. 513페이지. 자, 한번 해볼게요. 외화자산 및 부채의 명세는 다음과 같다. 그리고 요거 보고 이게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한번 명세표 작성하고 해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화 뭡니까? 장기차입금입니다. 화폐성 자산입니다. 화폐성 부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하나를 내면 그죠? 화폐성을 내겠죠 당연히. 물고 가지고 해야 되니까. 외화 금액은 빌렸다 그죠? 5만 달러다. 근데 장부시 발생한 금액은요? 그죠? 5천만 원이란 말은 빌렸을 때 환율은 얼마란 말이에요 여기? 적용해보면 이걸 환율을 적용해보면 이때 빌렸을 때 얼마란 말이에요? 1,000원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죠? 빌릴 때 US 달러 5만 불에 그죠? 그때 환율이 1,000원이니까 적용해보면 부채 금액이 5천만 원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이 부채의 가격이 기말에 뭔가 환율의 변동에 따라 왔다리 갔다리 변한다 이거죠. 이 변화된 폭 있죠. 이거를 뭘로 볼 거냐 이거잖아요. 이거를 우리 회계 기준에서는요. 외화환산 기말에 하면 외화환산 이익이냐 손실을 본다는 말이거든. 근데 단기 회사의 적용 환율은요. 회사가 이렇게 했대요. 회사의 얘기는 이거고 텍스는 뭡니까? 그 다음에 요거가 뭡니까? 매매 기준율 있죠. 텍스는 요거의 입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는 지금 어떻게 했냐면 요거에 대해서 1,050원을 해서 장부가액이 얼마 남은 거예요? 요거 하면 550원 이렇게 되네요. 그죠? 회사의 장부가액은 요거란 말이죠. 그럼 요 금액에서 얼마가 뛴 건가요? 250이 뛴 거죠. 그죠? 그럼 부채가 250 늘어난 거 아닙니까? 부채 증가는요. 비용 증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회사는 이렇게 한 거예요. 회사의 회계 처리는 이걸 보면 기말에 뭡니까? 회사는 외화 환산 손실 250 이렇게 되고요. 여기 외화 장기 차입금 개정 과목 있죠. 외화 장기 차입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회계 처리한 거야. 비용 증가, 부채 증가 모델이 되겠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모형이죠. 그런데 이 회계 처리는요, 너의 얘기다 이 말이야. 우리 세법은 그죠? 얼마를 보냐 이거죠. 우리 세법 입장에서는 얼마로 봐야 되냐면 어떻습니까? 우리 지금 여기에서 1,100원이니까 뭐 얼마 올랐어요? 1,000원에서 얼마 올라간 거예요? 100원 올라갔으니까 5만 불 하면 500만 원이 뭡니까? 부채가 더 증가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500만 원이 더 부채가 증가했으니까 비용이 얼마란 말이에요? 500이다 이 말인데 너는 왜 250을 했냐 이 말이야. 잘못했지 않냐. 잘했으면 조정 없고 지금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세법 입장에서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사실 500을 봐야 된다. 그 다음에 외화
장기차익금 500 이렇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럼 당연히 세무조정이 유발되고요. 여기 보면 외환환산소실 250을 또 추가하고 여기에 외화장기차익금 250 이렇게 더 해야 되죠,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세무조정 붕괴되니까 여기서 IS를 찾아서 세무조정 하면 되겠습니다. IS가 보면 요거잖아요, 그죠? 비용을 소금 산입하고 외화 장기차익금 정확히 말하면 외화 환산소실 이렇게 딱 하면 맞아. 외화 환산소실 그러니까 250 그죠? 여기에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너스분은요 바로 부채 증가의 마이너스 그죠? 부채가 이만큼이 더 있던 상태니까 이게 부채는 마이너스 값이니까 더해주면 마이너스 값을 더해주면 세법이 생각하는 방법이 되겠죠. 이거야 그죠? 그리고 그 외자산은 이렇게 됐다. 결산 시 임의로 환율을 적용하여 잘못 평가를 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평가 차수를 인식하였다. 과거에 발생한 환율 조정은 개정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여기 요 부분 하나만 뭡니까? 예, 세무 조정이 유발한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 문제도 좀 실제 난이도하고는 뭡니까? 조금 차이가 좀 낮은 것 같아요. 실제는 조금 더 약간 더 한두 개를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주 기본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 모양이에요.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서식에 한번 입력해보고 쉬었다가 실제 문제를 한번 적용해보죠. 여기에서 우리 외화자산 등 평가 차순위